네, 인사드리겠습니다. IDC 강사 이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수원에 오늘 이번 달 두 번째 오는 건데요. 네, 여러분 오늘 무진장 날씨 덥죠? 네.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장맛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들 그냥 폭우로 지금 시달리고 이제 수해를 많이 입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수해 입으신 분들은 없죠? 네, 손정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손정. 예,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오늘은 5기 이제 시민교육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8과목 중에 다 배우시고 이제 마지막 한 과목 남으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는 강의는 데이터 IDC, 데이터 IDC 강의인데요. 제 강의가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지루하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데이터 ID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 이 데이터, 그죠? 이렇게 문서하고 열을 보면 저렇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고 여기는 뭐죠? 데이터 센터잖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 IDC 강의를 할 때 첫 번째는 무슨 데이터에 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수없이 많이 모으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디다가는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서두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뒤로 가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거 펼쳐놓은 게 갑자기 세계 지도를 펼쳐놨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시나요? 지구는 하나다. 지구는 하나다. 네, 그죠? 연결망. 그렇죠. 무슨 연결망이죠. 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죠? 인터넷,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면 구글도 볼 수 있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볼 수 있고 다 우리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터넷망이 다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우리가 보는데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될까요? 인공위성이 통해서 쏴줄까요? 아니면 무선이니까 그냥 무선으로 데이터가 교신이 될까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이 세계지도를 펼쳐놓은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각각의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케이블들이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셨나요? 네. 혹시 여러분 저기 해적 케이블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광 케이블. 예. 우리가 처음에 이 케이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전화통신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됐을 때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게 이제 전화통신이 처음 되는데 그때 처음 해적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인터넷 전화통신. 그때가 1850년대입니다. 그때 이 해적 케이블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이렇게 우리 전선으로 해가지고 뭐 전기선 연결되고 뭐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적으로는요, 이거를 위에 지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매립을 해서 이게 선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편리하게 된 거예요. 최초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전화 교신용으로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했다가 쭉 그렇게 오다가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인터넷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해저에 지하로 다 연결이 돼서 우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다 어디에 있죠?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우리 메타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이 기업들에서 다 트래픽을 전송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데이터 센터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만 그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해적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되면 인터넷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위성에서 쏴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불과 한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트래픽의 80%는 다 해적 케이블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편리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가장 그 주축인 그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데이터 센터 본사가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해적 케이블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해적 케이블망으로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편리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과연 매설을 하고 뭘 할까요? 예전에는 그런 전기통신 업체들이나 이런데 우리 같으면 뭐 LS전선 뭐 이렇게 되지만 요즘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인터넷에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 한 70~80%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뭐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직접 이렇게 해적 케이블 공사를 다 해가지고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모든 우리 플랫폼 인터넷에 지금 주로 다 이렇게 연결망을 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데이터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결망이 해적 케이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아까 이제 인터넷 그 이제는 속도가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해적 케이블이 광 케이블로 연결돼서 빛의 속도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몇만 킬로 되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빨리 인터넷을 속도로 볼 수 있는 거는 속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는 초기에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작하기 시작한 적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인터넷을 처음 개발해서 된 거는 1969년에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미 국방성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 우리가 인터넷이 접하게 된 거는 89년에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컴퓨터 과학자가 처음 인터넷 웹을 만든 거거든요. 월드와이드 웹을.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서부터 이제 발전이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근데 80년대 말에는 56kbps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죠? 이 단위가 이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bps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뭐를 하나 웹을 딱 누르면은 바로 연결이 되고 지금 그러잖아요. 바로 이렇게 전송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의 모든 수를 우리가 bps. 숫자가 빠를수록 속도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여기 와서 데이터 강의할 때 여러분들 그 데이터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래서 제가 요타바이트까지 하면서 그 요타바이트가 가면 얼마만큼의 데이터량이 큰지를 MP3 그 한국 저장 단위로 해가지고 설명드린 적 있죠. 바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킬로바이트, 초당 킬로바이트가 1000비트라고 보고 1000씩 올라가는 겁니다. 메가, 기가, 테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기가까지 가면은 엄청난 그런 속도죠.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것은 킬로비트. 그래서 BPS라는 것은 56 킬로비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1초 동안 전송할 수 있는 그 지금 비트 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처음 이렇게 됐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는 128로 조금 속도가 늘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죠. 근데 이제는 중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8메가, 킬로에서 이제 메가비트까지 속도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제 2000년대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이때는 뭐예요? 인터넷이 더 발전을 했죠. 그래서 광 케이블, 광랜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속도는 100메가비트의 속도로 제공했다가 2010년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이전에도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플랫폼들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모바일이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바일 우리 저기 스마트폰. 그게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됐죠. 이러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내 손 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속도도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건데 LTE 4G라는 얘기 들었죠. 지금은 5G 시대, 그죠? 통신 네트워크.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가가 돼버립니다. 기가. 그러다가 2019년에 뭐가 우리가 상용화가 됐어요? 5G. 5G는 우리나라 통신 기술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5G가 처음 상용화 된 게 세계에서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가 5G 상용화 시킨 게 처음입니다. 2019년에. 그런데 5G를 너무 상용화만 해놓고 기반 시설은 하나도 안 갖춰놓은 거야. 기준도 안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19년에 5G 이거 스마트폰 하신 분 그때 잘 타셨나요? 거의 안 타셨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 요금은 5G 요금 냈었잖아요. 그죠? 이게 4G에 그때 4G에 20배의 속도입니다. 20배. 5G가 들어오면 그렇게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서 보죠. 이거 스마트 시티가 우리가 구축이 되려면 IoT가 되려면 이러한 5G가 이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G 세상이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핵심 기술도 있지만 이 통신 기술이 우선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암만 우리가 좋은 뭐 웹을 개발하고 뭐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뭐 해도 통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인터넷이 안 되면.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먼저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5세대 통신 네트워크라고 해요. 5G 시대예요. 그죠? 자, 1세대는 언제부터냐면 84년부터 93년까지 얘기하는데 80년대는 사실은 그 통신이 거의 없어. 우리 그냥 집에서 전화기, 무선 전화기로 연결됐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선으로 된 거는 진짜 저기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승용차에 카폰, 그렇죠. 우리 원장님 잘 맞아요. 카폰 들고 이런 시대예요. 80년대.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런 벽돌폰을 들고 다녔죠. 여러분도 들고 다니신 분 계시나요? 네. 예, 그렇죠. 예, 벽돌폰 들고 다녔을 거예요. 이거 90년대예요. 이때를 우리는 1세대 통신 네트워크인데 이때는 뭐예요? 그냥 전화 거는 역할만. 통신만 이렇게 전화 걸어서 그 대신 유선이 아니고 무선이죠. 그죠? 근데 이제 2세대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폴더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이게 대중화가 된 거잖아요. 이때가 2시대예요. 90년대. 여러분들 2시대 정도, 요 정도 시대 되면 웬만한 폰은 그래도 스마트폰 다 들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했어요? 문자까지 했던 거예요. SNS 보내고 그랬잖아요. 요때 여러분들 봐봐요. 이때 K비트, 10K비트밖에 안 됐어. 인터넷 속도가. 근데 2세대 들어가지고 그래도 10배 늘었죠.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여기 폴더폰이 나오면서. 그죠? 두들겨서 건드려가지고. 터치하셔서. 네, 터치해서 그런 거. 아, 예. 자, 그러면서 이제 3세대. 3세대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2002년부터라고 했는데 이때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된 게 우리가 아이폰이거든요. 그게 2007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폰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10년부터 된 거고요. 자, 이 3세대가 되면서 드디어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돼, 느려야 돼요?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 K비트가 드디어 아까 메가로 들어간 거예요. 3세대로 되면서. 이러면서 이때 뭐예요? 화상통화까지 되고 드디어 우리가 소셜 미디어인 영상까지 유튜브도 되면서 10년에 3세대 됐죠. 근데 이때는 너무 느렸어요. 우리가 보니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동영상 하나 보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됐잖아요. 엄청 느리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네.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4세대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LTE 이게 4세대 엄청 빨랐죠. 드디어. 그러면서 여기는 기가로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몇 기가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4G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제 인터넷만 우리 스마트폰만 열면 뭐 뭐든지 금방금방 검색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LTE가 나오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한 거다.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19년에 이 5G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용화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게 5G가 돼요. 우리 뭐 지금 드론 얘기하고 드론을 하늘에 띄운다 그러고 뭐 자율주행차 얘기하고 우리 저기 스마트 시티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다 통신이 안 되면. 근데 이 통신이 느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5G가 이게 완성이 돼야 이게 모든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IoT, 사물인터넷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조금씩은 다 갖고 계시죠. 요즘에 전자제품은 다 그 사물인터넷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센서로 해가지고 다 해서 내 스마트폰에서 내가 집에 냉장고에 저 온도 속도도 알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세탁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다 지금 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통신 네트워크라고 지금 5세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6세대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5세대 통신 네트워크 5G입니다.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이 뭔지를 여러분들 한번 제가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구현을 하려면 이 5G 통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예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성. 그죠? 뭐 초연결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우리 교육받으면서 뭐 초연결, 초융합, 뭐 초지능 막 했잖아요. 그 중에 초연결 통신입니다.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초고속은 아까 제가 LTE 말씀드렸잖아요. LTE의 20배 빠른 20GB의 속도로 이래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게 초고속이고요. 초연결, 이거는 이제 IoT, 사물인터넷 연결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10배, 4G의 10배 늘어난, 그러니까 이제 4G에서는 우리가 10만 개의 그 각 IoT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5G로 가면서 이제 100만 개가 연결 가능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돼야지. 그래야 스마트 시티나 우리 지금 뭐 저 사우디에 지금 더 라인 개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도 지금 구축한다고 하고 지금 캐나다의 토론토 같은 데는 벌써 스마트 시티가 구축이 됐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단계가 저기 되지는 않았었어요. 초저지연성은 뭐냐면요, 이거는 자 인터넷이 연결이 됐다가 중간에 끊겨버려요. 그렇죠? 끊기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보다가 접속. 그거를 최고 지연시키는 게 바로 초저지연성입니다. 이 초저지연성은 끊임없는 통신인데 우리가 5G를 구축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창을 실용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중간에 자율주행을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다가 통신이 끊기거나 뭐가 돼봐요. 대형 사고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이 5G의 통신 네트워크가 이게 필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나 이런 걸 핵심 요소로 그렇게 갔을 때 이제는 이러한 5G 세상이 이렇게 온다. 세상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통신 네트워크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데이터하고 어차피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뭐하고 다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지금의 5G 통신이다. 이것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는 지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이런 걸 다 구현을 하는데 사실은 5G도요. 어떻게 보면 5G 기술 같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6G 요즘에 말이 많이 하거든요. 6G는 5G의 모든 게 10배 이상 5G 근데 아직까지 6G가 상용화되려면 아직은 뭐 왜냐면 아직 5G도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뭐 이 6G까지는 먼 세상 얘기인데 이렇게 되줘야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핵심 기술을 특히 우리 저 사물인터넷이나 우리 저 자율주행 같은 이런 거는 이 6G 세상이 열려야 지금 현재 5G에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6G로 6G로 이제 앞으로 변화가 되죠. 뭐 6G, 7G 뭐 이렇게 해서 10G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5G가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기술로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디지털 휴먼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울랄라 세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저기 2010년대 우리 저기 경연 프로그램 진짜 유명한 경연 우리 K-팝 스타라고 해서 아니 K-팝 스타 아니라 뭐죠 그거? 있었어요. 우리 저 이승철이 그 사회를 막 아니
심사위원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에 요 울랄라 세션이랑 그 3회에 출전해가지고 준결승에서 이승철의 서쪽 하늘로 불러가지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최종 우승을 합니다. 이 팀이 4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민택 씨가 메인 보컬인데 2년 만에 사망, 아니 저기요 암투병을 해가지고 투병을 죽습니다. 근데 사망하기 1년 전에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2013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승철 씨가 주관을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이민택 씨를 환생을 시키는 공연을 한 거예요. 그 기술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저기 홀로그램 기술, 3D 입체 영상 기술과 우리 여러분들 메타버스 배우셨죠? 거기에 증강현실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공연을 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그렇지 살짝 연습하고 다시 한번 살짝. 죄송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강사님 와서 좀 한번 손가락 해주세요. 하나로. 이승철의 서쪽하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되게 좋거든요. 한번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이민택 씨가 환생해서 올라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비어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서쪽 하늘로 너를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쳐 불러도 늘 허공에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더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주나 그 속에 또 나와 나였어요 알고 있는 대신 형을 떠나보낸 지 8년이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형이 그립고 형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형을 불러봅니다.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 이민택도 올라오는 거 보세요. 형을 불러봅니다. 이민택 씨의 실모습을 그대로 보여요.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 기다리며 왜 그리 날 슬프게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어
네,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가운데 자리 비어 있잖아요.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 보셔서 좀 짠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인공지능 기술과 이런 어떤 메타버스 그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저세상으로 간 분도 환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그 우리 애기 있었던 애가 뱃속에 있던 애가 그 딸이거든요. 나하고 아까 와이프가 어머니예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진짜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게 이민택 씨 생전의 목소리를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재현을 한 거고요. 그 모습은 이제 홀로그램을 해서 다 그걸 3D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모습은 우리 증강현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서도요, 네, 짠하더라고요. 잘 보셨죠?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데이터, 여기 DNA라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역할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DNA는, D는 우리 수없이 강조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제가 아까 강조드린 통신 네트워크, 그죠? 그리고 A는 뭐예요? AI.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게 댐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죠. 이런 것을 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가공하고 분석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그 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에 각각 공공에 다 쓰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시대의 이 데이터 센터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여러분들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주 들었죠? 여기 강의도 들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데이터 센터는,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좀 클라우드 뭔가를 빌려주는 거고 컴퓨팅 기술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헷갈려요. 이렇게 있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좀 정의를 내려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데이터 센터는 크게 자사형 데이터 센터와 상업용 데이터 센터로 크게 양분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6년 이전에는 다 그냥 엔터프라이즈만 있었어요. 자사형 데이터 센터만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일반 소규모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 구축하려고 하면 최소에는 몇백억에서 몇천억을 들어가는데 조그만 애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주로 나라나 관공서나 공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만 운영했던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자사의 어떤 그 데이터를 그냥 자기네 비즈니스 플랫폼에 활용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런 회사들은 근데 이 클라우드, 상업용 클라우드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통신 기업에서, 그러니까 큰 거대 기업에서 일정 부분 자기 자원이 남아도는 자원을 임대를 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IT 자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플랫폼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의 시초는 2006년에 아마존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마존 상업용 데이터 센터.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총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엔터프라이즈가 많죠. 역대 옛날에 전통적인 그런 IT 자원을 구축할 때. 상업용 데이터 센터는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 이 클라우드로 좀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국내에도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3대 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지금 세계의 데이터 센터,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한 70% 이상을 다 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KT나 SK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이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다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시장은 현재는 우리가 웹 2.0 기반입니다. 여러분들 웹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웹 2.0, 지금은 이제 웹 3.0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웹 2.0 기반, HTTPS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 기반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쓰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향후에는 웹 3.0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이 기반입니다. IP2S의 분산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거. 블록체인 여러분들 강의 받으셨잖아요. 그 기술 암호화하고 해시화해서 그 뭐죠? 위변조가 안 되고 그죠? 가장 중요한 그렇게 되고 분산 저장 안 되고 예, 이렇게 기술로 가는 시스템으로 됐어요. 그래서 크게는 엔터프라이즈와 상업 클라우드로 두 가지로 양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를 우리가 이제 한국어는 구름이에요. 구름, 그죠? 구름을 형상을 하는 건데 왜 구름을 해서 이 클라우드를 표현했냐면 가상화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에 이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구름 같은 떠다니는 다닌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컴퓨터 리소스, 뭐 노트북도 될 수 있고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든 언제든지 컴퓨터가 딱 돼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이 아닌 어디 가서도 지금은 구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쉽게 가상화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이치에 존재하는 컴퓨터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이제 이게 임대 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클라우드, 땅에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뭐 하늘에는 우리 클라우드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를 또 한번 내려보면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주고 그거 아까 제가 그랬죠. IT 인프라, 하드웨어, 또 뭐 소프트웨어, 그죠? 이런 걸 임대해서 쓰는 서비스예요, 그냥. 딱 단순히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된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빌려 쓰는 방식을 우리는 클라우드라고 보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자. 필요한 만큼만 쓰자는 거예요. 이게 빌려 쓰는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러한 리소스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가상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잠깐 정의 내렸고 이제 이따 종류에 대해서 제가 뒷단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혹시 엣지 컴퓨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뭐죠? 사물 인터넷이나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되고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까 제가 그 저기 세계적인 데이터 지도 내면서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 미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쪽으로 교신해서 갔다 올라오려면은 물론 기세 속도로 돼가지고 금방 되지만 이거는 뭐냐면 바로 최전선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엣지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탁구 좋아하시나요? 탁구 치다 보면 우리가 딱 엣지 났다 그러죠. 모퉁이로 또 표현해. 가장자리를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엣지 컴퓨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근거리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치 및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게 엣지 컴퓨팅. 요즘에는 엣지. 그래서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 클라우드 센터가 여기 있죠. 왜 제가 하늘에는 클라우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요 중간에서 엣지 클라우드 여기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이게 엣지 컴퓨팅. 이거는 주로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나 우리가 자율주행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해 줘야 되고 빨리 해줘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생성 근처에서 위치한 디바이스가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해줘요. 바로 실시간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엣지 컴퓨팅인데 요거를 이제 클라우드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쉽게 보면 이거예요. 클라우드는 내가 인용을 했어요. 기기로. 그럼 여기를 거쳐야 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그리고 여기서 반응을 하는데 엣지 컴퓨팅은 이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 근거리에서. 이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엣지는 이렇게 지금 해서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 구름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각 기기. 그거는 바로 옆에가 뭐 조그만 서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 기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클라우드는 여기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상. 요게 이제 클라우드하고 엣지 컴퓨팅의 차이다. 근데 엣지 컴퓨팅을 하던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는 빨리 모든 것을 갖다가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엣지 컴퓨팅이다. 앞으로 이게 이제 많이 대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제가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 클라우드에 대한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존 메카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AI 인공지능 많이 얘기하죠. 처음에 AI를 갖다가 처음 얘기한 분이 존 메카시라고 하는 분인데 클라우드도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언젠가 컴퓨팅은 공중전화 사용 시스템처럼 구성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중전화 예전에 한번 써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공중전화 똥 놓고 처음에는 뭐 10원 놓다가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사용하려면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까지만 딱 놓고 우리 끊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임대료를 주고 돈을 더 넣어주고 이거를 그렇게 해야 돼요. 공중전화 예를 들어서 그게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내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인프라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이게 바로 클라우드 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컴퓨터하고 요 클라우드 방식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컴퓨터는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죠. 트래픽 발생에 따라 트래픽이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 서버가 한 개가 오면 다운이 돼버리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컴퓨터 설치로 인해서 자원도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전력도 소모가 많이 되죠.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런 서버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 및 또 인력이 또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 가상화된 거는 뭐예요? 이렇게 뭐 서버 다운도 없고 가상의 컴퓨터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컴퓨팅 자원이나 이거 전력이 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컴퓨터 능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 서비스에는 내가 사용할 만큼만 지불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그리고 어떤 다른 그 컴퓨터로 바로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고. 이렇게 클라우드하고 기존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도 이게 이제 용도별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블록체인에서도 퍼블릭 블록체인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듯이 클라우드에서도 퍼블릭이 있고, 퍼블릭이 있으니까 당연히 프라이빗도 있겠죠. 개방형이 이게 지금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의 모든 게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IT 자원을 임대해서 시스템 임대 쓰는 거예요. 이런 데는 어디에 있어요? 소규모 우리 그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뭐 벤처 기업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서 쓰니까 뭐예요? 거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자, 프라이빗은 뭐예요? 이건 폐쇄형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쓸까요? 관공서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는 뭐예요? 보안을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딱 끊겨지고. 그죠? 자, 근데 이것은 뭐예요? 비용도 많이 들죠. 왜냐면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들죠. 그리고 오픈을 안 하니까 빅데이터 수집이 안 되죠. 분석력이 많이 떨어지죠. 네, 되게 힘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혼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승용차도 하이브리드 전기하고 휘발유 같이 써가지고 돼서 저기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다고요. 혼합형인데 이거는 여기서 해당하는 거겠죠? 여기 사람들이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는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프라이빗으로 운영하고, 또 트래픽이 자주 발생하고 데이터가 발생하는 데는 또 퍼블릭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빌려서 또 그 자원을 또 써야 되니까.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도입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클라우드를 컴퓨팅을 처음 도입한 회사가 미국의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아마존. 그죠? 아마존이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글로벌 쇼핑몰 회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가 미국에는 3대 그저기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트래픽이 엄청 몰리겠죠. 많이 몰리잖아요. 그만큼 쇼핑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 서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이 표를 보면 여기가 컴퓨팅 파워예요. 그리고 실제 캐파시티인데 사용량은 이래요. 적게 사용할 때는 이거 남아 돌죠. 근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이 많이 몰릴 때 이때는 이 캐파시티가 이게 자원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존에서 이렇게 자원이 자기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말에 몰릴 때를 생각해서 서버를 많이 증설을 했겠죠. 그런데 연초가 되면 어때요? 이거 다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팔 수도 없고 남아 돌아서.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바로 임대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사용료 지불한 걸 강수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서 보면 뭐예요? 캐파 하고 실제 사용량하고 동일하게 가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쓰면 되는 거고 필요가 많을 때는 필요한 만큼 내가 임대해서 쓰면 되는 거고 곡선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이제 제가 처음 도입 사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수요에 따라 서버 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수요 공급 일치로 저렇게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클라우드 방식이다. 자, 그럼 이제 아까는 우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종류에 대해 있는데 요거는 서비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요거 좀 약간 깨졌는데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에즈 서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뭐냐면 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 뭐예요? 하드웨어, 인프라잖아요. 하드웨어를 빌려 쓰는 걸 우리가 IaaS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빌려 쓰는 걸 우리가 PaaS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Saa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aaS, PaaS, SaaS 뭐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IT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상의 컴퓨팅, IT 리소스, 서비스 체계가 이 세 가지 체계로 나옵니다. 그 이제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전통적인 IT 그 구축을 이렇게 합니다. 네트워크, 우리 통신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지 우리가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되면서 우리가 중앙 컴퓨터 서버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를 시켜야 되고 운영체계 미들에 이렇게 가가지고 최고의 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성기 구축인데 클라우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IaaS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aaS는 뭐예요? 인프라 자원만 빌려준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하드웨어만 인프라만 구축해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가상화 서버 스토리지 인프라 자원. 요것만 빌려. 나는 이렇게만 빌려주면 내가 플랫폼하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이렇게만 빌려줘. 그럼 이렇게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기업에서는 이 파스는 뭐냐면 나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나는 플랫폼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니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다 해줘. 이것까지 내가 사용을 다 낼 테니까. 그러니까 플랫폼까지 다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플리케이션만 내가 그 집어넣어서 내가 그냥 이걸 상용화 시키겠다, 운영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미드레어 플랫폼 개발까지 해다가. 그런데 저 제빵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사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전체 다. 그러니까는 인프라 자원도 빌려주고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웹까지 다 만들어줘. 이게 최종 사스. 소프트웨어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요즘에는 이게 많대요. 아니, 사스 쪽으로 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은 기술력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뭐 KT나 또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자원까지 싹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빌려서 사용료 내고 편리하게 구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의 종류고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거를 자,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이 아까 IaaS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스는 아까 인프라 플러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그리고 이제 SaaS는 인프라 자원, 플랫폼 자원, 소프트웨어를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도 좀 어려우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이렇게 들은 강의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좀 어려워요. 모든 게 해도. 그러니까 이 IDC 강의는 어떻게 해든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접하도 전들 뭐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저도 이걸 강의를 하면서 다 배우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저도 설명을 드리는데 그 깊숙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전문 용어들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는 그렇게 오늘 제가 이제 통신 기반의 그
저기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통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써 오늘 그 이제 여러분이 대단원에 이 총 8번의 교육을 다 5기 시민 교육을 다 마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더운데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